자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으며 한일 경제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이 삼성에 계속 거래를 유지해달라고 부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100원의 따뜻한 가치가 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에도 불우한 이웃에게 후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 A사가 최근 삼성전자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거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사는 지난 7월부터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된 고순도 불화수소,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생산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가는 소재를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지만 일본 업체에서 설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업체로 공급처를 바꿀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본 업체들은 반도체 핵심 소재를 삼성에 우회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인 JCR은 벨기에 합작 법인을 통해, 일본 도쿄오카 공업은 인천 송도 생산 공장을 통해 수출로를 확보했습니다.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모리타 화학공업은 올해 말 중국 상하이 공장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해외 우회로를 사용하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이나 생산 공장이 없는 업체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아베 내각 설득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소재와 부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과 같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최대 고객사를 잃는 것은 일본 업체들에게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수출 규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이미 일본 소재 업계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거래처를 놓쳐 희생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에폭시 수지 물량의 60%를 생산하던 스미토모 화학은 제조 공장 폭발 사고로 주춤했습니다. 이 사이 삼성전자가 중국, 대만으로 공급처를 갈아탔고 결국 스미모토 화학은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을 대만 업체에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의 소재, 부품을 수입해 조립 가공하고 미국, 중국 등에 수출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기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 거래처인 애플과 아마존, 중국 제조업체 등이 연쇄적인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됩니다. 소니의 전자제품 생산도 마찬가지로 생산에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편 국내 기업들과 정부는 이번 사태가 소재 공급에 다각화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 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개발 단계부터 협력해 동반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수입 다변화는 필수, 신뢰를 먼저 저버린 일본에 배신의 대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갑자기 6개월치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었을까, 저렴한 소재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다소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서로 다른 입장차로 불화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의 무역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관련 정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교와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콘택트 렌즈 개발 소식과 국내에서 이뤄진 관련 연구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100원의 따뜻한 가치가 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에도 불우한 이웃에게 후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콘택트 렌즈는 증강현실, 즉 AR을 구현합니다. AR은 물리적 현실 세계에 그래픽을 통해 가상의 이미지를 더한다는 특징이 있고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건축, 쇼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AR 기기는 헤드셋 등 무거운 기기에서 최근 고글이나 안경 형태로 경량화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스냅챗, 화웨이,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AR 안경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연구진과 개발하고 있는 콘택트 렌즈 형태는 그보다 더 가벼울 뿐만 아니라 기존 스마트 글래스보다 시야각이 넓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 렌즈의 개발명은 전기 신호로 동작하는 생체 소프트 렌즈입니다. 신축성 있는 고분자 필름으로 만들어진 렌즈 안에는 작은 디스플레이와 전력 저장기, 카메라, 공유 안테나,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나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장면들은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눈에 씌울 수는 없지만 연구진은 이 렌즈를 상용화해 자동 시야 조절 안경이나 원거리 조작 로봇의 인공 시야 등에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LG이노텍은 구글 자회사 베릴리와 협력해 눈물로 혈당을 체크하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베릴리는 지난 9월 기술적 한계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LG그룹은 이 경험을 토대로 당뇨 렌즈 등을 포함한 스마트 렌즈를 융복합 연구개발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2017년 국내 연구진이 혈당과 안압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베릴리가 개발했다가 포기한 렌즈와 같은 기능입니다.
스마트 콘택트 렌즈 관련 연구는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화에서처럼 생생한 증강현실을 체험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렌즈의 이물감 때문에 발생하는 눈의 피로감, 발열과 배터리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국내 제조업계의 부담이 막중한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과 연구진들은 오늘도 혁신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몸소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또 다른 사례나 관련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 일본산 소재를 국내산이나 유럽, 미국 등 제3국이 생산한 소재로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합니다. 즉, 탈일본화를 전격 단행한 것이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약 220여 가지의 일본산 소재와 화학약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탈일본화 1순위로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포토레지스트를 지목합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수출을 다시 허가했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재밌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발동 이후 약 한 달 만에 첫 승인을 한 것인데요.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며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심사를 신청한 자국 기업의 한 건의 계약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으며 해당 품목은 포토레지스트라고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을 허가하는 것이 군사적 전용 등의 우려가 없기 때문인 것이며 따라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황당하지요? 일본 측은 지난 WTO 이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자국의 안보에 따른 조치이며 WTO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적 전용 우려가 없다, 즉 안보적 위험이 아니라서 수출을 허가했다라는 것은 애초에 안보적 이유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의 주장이 박살이 나는 것이고 이것을 일본 스스로가 시인한 꼴이며 아베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삼성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번 삼성의 탈일본화는 매우 강력한 의지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제3국 등의 소재 업체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한 뒤 한국에서 가공해 삼성에 납품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삼성 측은 이것을 불허했습니다. 재팬 프리 원칙을 제시하며 원료도 일본산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순도 100%의 탈일본화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야말로 삼성의 뒤끝 장렬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지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이재용은 홀로 일본으로 떠납니다. 일명 이재용의 이순신 프로젝트라고 불려집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혈혈단신 일본으로 출국하는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죠. 이재용의 동선이 극비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예정된 방문 일정을 늘려가며 동분서주합니다. 청와대의 30대 기업 모임에도 불참합니다. 일본 기업과의 만남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융계 일부 관계자만 만나고 돌아왔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과연 이때 이재용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리하면 이재용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사기로 인한 수사일 겁니다. 삼성 전반에 이재용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들이 보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의 경제외란은 그야말로 이재용에게는 신이 준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경제외란을 어떻게든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탈일본화의 선언을 하자마자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외란을 단지 이재용을 구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해 버린다면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다시 쓸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삼성의 탈일본화 선언은 매우 환영할 일이며 이번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활약해줘야 합니다. 덧붙여 이번 아베의 경제 보복은 대한민국의 경제 몰락을 위해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자 삼성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그동안 한국에서 보여줬던 삼성의 뒤끝을 이제부터는 일본의 아베에게 펼쳐보여라. 아베는 상상도 못할 삼성의 뒤끝을 경험하게 하라. 라고 마무리하면서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